모락모락 김이 나서 아직 뜨거운 두부 한 모를 들고 심부름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두부를 보고 손가락을 찔러 넣을까 옆에서 주의를 주시는 어른들도 계셨는데요. 그 두부 한 모면 보글보글 된장찌개는 물론 기름에 부쳐서 자작한 간장 양념으로 조린 두부조림은 밥도둑이 따로 없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찬 건강정보 건강아이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 바로 두부인데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두부는 몸에 좋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으로 두부 또한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그 두부에 대해서 좋은 점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는 심혈관 질환 감소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9주간 매일 콩 단백질인 두부 90g씩 심혈관 질환자에게 제공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가 10에서 2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이죠. 두부에는 육류보다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이라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리놀레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정상적인 세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안에 뭉친 지방을 녹여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액이 응고를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도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는 것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두부의 일부 성분이 아닌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니 비싼 영양제 대신 두부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가 여성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두부 속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 호르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을 때는 그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반대로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는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 덕분에 두부는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특정 질환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분 변화나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유익할 수 있으며 호르몬 관련 증상의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두부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의 주 원료인 콩에는 두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세틸콜린은 우리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며 레시틴은 이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촉진하는 전구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의 레시틴은 두뇌 기능과 신경계 통신에 깊이 관여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특히 뇌신경세포의 상당 부분이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성분이 뇌의 건강과 기능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레시틴을 투여했을 때 기억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데이터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억력 증진에 있어 레시틴의 잠재적인 역할을 시사하는 것으로 환자의 기억력이 20%에서 최대 50%까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시틴이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달리 든든한 식탁 위 영양제가 되어주는 두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두부는 뼈 건강 향상에 좋습니다. 두부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칼슘은 조골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골밀도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등 뼈의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뼈에서 칼슘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줄여줍니다. 이는 뼈와 관절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한 특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칼슘을 보충하고 뼈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은 뼈의 구조적 기반을 이루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뼈의 튼튼함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이를 통해 뼈의 건강을 지키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마그네슘, 인, 아연 등 다른 미네랄들도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미네랄들은 뼈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은 영양소들의 조화로운 배합은 두부를 뼈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식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부는 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두부는 노년층이나 호르몬 변화가 있는 여성들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 생각됩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5번째, 두부는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부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발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모발의 주요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모발 성장에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단백질 결핍 상태는 모발의 약화와 탈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두부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는 모발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모낭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요소이며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 결핍 상태는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분은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두부를 통한 아연 섭취도 모발의 건강 유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 결핍은 모발의 손상과 탈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B군 중 비오틴과 엽산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기여하여 모발 성장에 중요합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듯이 하루에 두부 반모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제 두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지요. 두부는 물에 재운 콩을 세밀하게 갈아 콩물을 만든 뒤 응고제를 첨가하여 모양을 잡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부 틀에 부어진 콩물이 응고되면서 눌려 수분이 조절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질감의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응고시키는 정도에 따라 두부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특히 순두부와 연두부는 콩물에 응고제를 혼합한 후 부드럽게 굳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그들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종류의 두부는 그 부드러움으로 인해 순두부찌개 같은 요리나 아침 식사 대용 그리고 아이들의 부드러운 반찬으로 적합하게 활용됩니다.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콩물을 짜고 난 뒤에 남는 찌꺼기가 비지인데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가축 사료로 버려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영양분은 없지만 대부분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여깁니다. 사실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어 팔팔 끓인 비지찌개는 환영할 맛이라 저도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은 비지찌개라면 아이들은 유부초밥을 좋아하죠. 두부를 튀긴 것이 바로 유부인데요. 우동 등의 고명으로도 쓰이지만 초밥으로 인기가 더 많습니다. 튀긴 음식이다 보니 칼로리는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간식으로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포두부를 비롯해 두부면, 두부 또띠아 등 간편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양적인 면에서는 두부와 비슷하지만 압축했으니 칼로리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나 면을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음식에 활용해 보시면 영양적인 면으로 훌륭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두부의 종류를 알아봤다면 좋은 두부를 골라야겠죠. 두부는 표면이 매끄럽고 모서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좋고 두부를 담궈둔 간수가 차고 깨끗한 것이 신선한 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장에서 파는 모두부보다는 용기에 담긴 두부가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원재료에서 가급적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를 고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두부를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응고제가 필요한데요.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등 허가된 응고제를 사용하거나 바닷물을 끓여 농축한 조제해수 염화마그네슘 등의 천연응고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부를 만들 때에는 콩물을 끓이는데 이때 나오는 많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합니다. 물론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포제,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응고제는 두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이런 원재료 및 함량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두부의 보관도 중요하겠죠. 두부를 사용하고 남는 경우 소금물에 보관하면 좋은데 1리터 물에 소금 1티스푼의 염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넣어 두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냉장 보관하면 되고 이틀에 한 번씩 소금물을 교체해 준다면 일주일가량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겠죠. 두부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얼린 두부는 좀 더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데 별다른 소금물 추가 없이 두부를 얼리시면 됩니다. 해동 후 일반 두부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두부는 시금치와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과 두부에 들어있는 철분 및 칼슘의 흡수 경로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도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감소시키는 옥살산 칼슘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부에서 얻는 철분과 칼슘의 이용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실제로 영양소 흡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상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과도한 양의 시금치와 두부를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최적화하고자 할 때는 두부와 시금치를 분리하여 섭취하거나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평범한 한 끼 식단에서의 시금치와 두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두부는 100g당 칼슘을 120에서 130mg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뼈의 건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은 단백질, 인, 철분, 지방, 비타민 D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 속 비타민 D는 두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크게 증진시켜 체내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에는 페니랄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 반면 두부는 메티오닌과 라이신이 비교적 적게 함유되어 있어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생선과 두부를 조합해 먹으면 상호 보완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하여 건강한 식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두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 효능을 듣고 보니 일상에서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두부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세요. 함께 보고 또 새로운 두부 요리를 도전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하는 레시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꿀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수에 담긴 마음만큼 건강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건강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